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육청 모의고사가 시작되고 이제 1년 동안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하면 떨리죠. 뭐 당장이라도 그 시험 결과로 대학을 갈 것만 같고, 또 괜히 또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이제 보통 기시감이라 하죠. 기시감. 약간 느낌이 이제 왠지 이 점수가 수능 점수일 것만 같고,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빠르게 왜 안 나왔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시험이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막 슬프고, 그러다 보면 1년이 훅 가고 수능을 보게 되고 수능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를 치기 전부터 모의고사를 치고 난 뒤까지 어떻게 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100% 수능 대비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천천히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고, 이번 모의고사 어떻게 잘 준비해서 성적도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여기는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앞으로의 나의 학습법, 뭐 나의 공부법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충분히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모의고사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의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다. 모의고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모두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밑에 제가 부제로 모의고사를 치기 전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가 끝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끝난 뒤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모의고사 치기 전부터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모의고사 다가오면 이제 모의고사 준비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게 되죠. 일단 첫 번째 1번. 자, 모의고사를 치기 전입니다. 일단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일단 맨 먼저 계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모의고사를 칠 때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전에 시간 단축 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영상에서 제가 미리 일단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풀려 그러는데, 1번부터 푸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순서도 좀 바꿔보고, 시간도 어떻게 할애할 건지 시간 배분도 좀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또 하자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건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신만의 계획을 수립하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그걸로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그냥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머릿속에 그려오는 거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한 해분의 실전 연습으로, 여기는 한 해분의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지금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이런 연습들이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기 전에 이제 직전 단계로 갈게요. 직전 단계. 그럼 아침에 이제 뭘 가져가는 게 좋으냐? 비문학 지문 한두 지문을 가져갑니다. 비문학 지문 한두 지문을 가져가는데 너무 어려운 지문 말고요.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쉬운 인문 지문, 그러니까 인문 철학 지문이나 아니면 예술 지문 등과 같이 조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읽기 편한 지문들 있죠. 이런 읽기 편한 지문들 가져가서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얘를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지 머릿속에 글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야지 저렇게 읽어야지 이런 방법들 한번 떠올려가면서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화작을 가져간다거나 뭐 언어 문법을 가져간다거나 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보다는 글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간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일단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기 직전 시험 시작 전입니다. 시험 시작 바로 직전에는 머릿속에 뭘 해보시냐면 일단 내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었다면 앞에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만의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중간에 왜 파지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시험지에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지를 확인하라 할 때 이 파지 확인할 때 여기는 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거기 나온 지문이 뭐가 나왔으니까 요거 나중에 풀고 요런 지문은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풀고 요런 것들은 몇 분 안에 끝내고 이런 것들은 푸는데 대신에 이 지문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지문은 버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계획들을 요 적용해서 파지 확인하는 동안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내만의 방법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의고사 치기 전에 쭉 한번 돌아본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럼 시험 시간 중입니다. 이때는 뭐 다른 거 없지. 일단 자신의 계획이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첫 번째, 지문이 만일 지문이 어려운 지문을 만났어. 그럼 이런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그러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정도 읽었을 거 아니야. 한두 문단 정도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이 지문은 무조건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기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이 지문을 이제 한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읽었는데 첫 문단을 딱 들어왔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끝까지 읽는다고 해서 여기는 이 지문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첫 번째 문단이 화제 제시인데 화제 제시부터 지금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차피 이 문단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맨 끝으로 보내기로 했던 그 지문을 먼저 읽고 이 지문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내가 버리기로 한 지문이 너무 거대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그 지문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 안 된다고 하면 그 지문 남겨두고 그 앞으로 끼워가지고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거 다시 읽는다고 해서 이해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머리를 우리가 이제 리프레시라고 하죠. 머리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시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두 문단 내용 이해하고 마지막 문단으로 보내는데 이 마지막 문단 보내도 이해 안 되면 그 지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문이 어려우면 버리자. 이거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계속 걸려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풀 쉬운 지문들이 걸리니까 이 지문들 뒤로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발 고민하지 말자. 자, 이제 고민하지 말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문이 있어요. 자,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읽습니다. 쭉 읽어요. 자, 읽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문을 먼저 읽었고, 자, 이제 요걸 차례대로 하면, 자, 먼저 지문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선지를 판단해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그지? 선지를 판단해요. 판단했는데 1번이 답이 아니야. 2번도 답이 아니야. 근데 3번이 답인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4번도 아니야. 5번 이상하다. 이것도 답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된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답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빠르게 뭐 하냐면 그 선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으로 돌아가세요.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선제원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지문으로 돌아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고. 요렇게 돌아가라고. 자,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해당 문단이 있겠지, 그지? 그 해당 문단 전체를 다시 읽으세요.
전체를 다시 읽기 한 다음에 와서 답을 선택해. 끝.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즉 다시 말하면 지문으로 돌아간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지문으로 돌아가서 온 다음에 답은 딱 처음 한번 고민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고민해서 답을 만들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답을 못 골랐어. 두 번째 답을 골랐어. 이렇게 해서 답을 내라고. 절대 여기는 이 문제에다가 뭐 별표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답을 내세요. 여기다가 나는 문제다 별표 쳐봐야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시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 두 번 고민하고 답 내기. 다시 한 번 더. 한 번, 두 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답 내기. 두 번 고민하고 답 내기. 두 번 고민하고 답을 내세요. 내가 이거 정리하면 결국에 대범한 사람이 성적도 잘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범해야만 문제를 풀 때 대범해야만 성적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범하게 지나갑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워 저것도 어려워 해보지도 않고 그냥 피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한두 문단 읽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문제도 그냥 답을 내라고 되도록이면 처음 생각의 답이라고 컴싸마킹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컴퓨터형 사회평을 들으면 무조건 틀리잖아. 잘 알잖아. 그래봐야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험 기간 전에는 자신만의 계획을 적용하되 되도록이면 대범하게 지나가라. 지문이 이해 안 돼가면 버리고 지문이 이해돼서 문제를 푸는데 고민되면 그 즉시 답을 내고 그리고 끝내라고. 2번 이상, 3번 이상, 4번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처음 본 그게 정답이라고. 여기서 내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답은 잘 봐. 성적 잘 나오려면 답은 직관적이야. 여기서 답이 직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지문 내에 있는 거야. 지문 내에 없을 수 없다고. 무조건 지문 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지문에 있어. 그러면 걔가 정답 맞아요. 이거 말고 요도 답도 애매한데요? 그런 건 없다니까.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시험 시간 중에 이렇게 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이 시험 시간 중까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시험 본 후입니다. 시험 본 후. 얘가 사실은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이다. 자, 여러분들아. 지금 이 모의고사는 수능시험 아니야. 수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오답정리 같은 건 하지 않겠지. 놀러 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오답정리냐고.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EBS 교육방송 볼래?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니까 지금 시험 본 후에 이게 존재하는데 어차피 시험을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봤는 대로 그 시험지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정답이 3번이 아니라 5번이었네? 이건 해설지 보면 다 나와요. 그거 오답 정리를 모든 것에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오답 정리를 다 했어요. 오답 정리가 끝이 아니에요. 오답 정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답 정리가 끝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해야 될 만약에 100의 1이 있다 그러면 한 10 정도 한 거야. 90의 1이 남았어. 근데 그걸 시험지를 그려놓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에이 틀렸나 보다 밤에 괜히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학원을 바꿔야 되나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인강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가 끝나고 오답 정리를 하는 거야. 일단 오답 정리는 해야지. 당연히 오답 정리는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답 정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선택한 답은 답이 아니었지.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닌 이유가 있어. 그 답이 아닌 이유를 찾고 내가 지금 골랐어야 될 그 답은 당연히 답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유를 절대 해설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기 하는 거야. 알겠죠? 직접 찾아보기. 그래서 여기는 이 선지의 답을 지문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그 선지마다 정리를 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해설지는 내가 찾은 이 답의 근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해설지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잘 들어봐. 시험지의 맨 앞장이나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장에 반드시 빈 여백이 있어요. 빈 여백이. 이해됐죠? 빈 여백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면 이렇게 빈 여백이 있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음 날, 다다음 날 넘긴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 시험 당일날 하셔야 돼. 왜 시험 당일날 해야 되냐면 이거 내일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쉽게 풀었던 지문도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푼 지문도 쉽게 느껴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야, 애들이 야 이거 어렵지 않았어? 난 분명히 쉬웠는데 애들이 어렵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뭐하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시험 본 날 저녁. 아니 고3인데 언제까지 놀 거냐고. 모의고사 끝났다고 노래방 같은 거 가면 안 돼. 모의고사 끝났다고 PC방 가면 안 된다고. 노래방 PC방은 나중에 대학 가서 가세요. 수능 끝나고 하루 종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날 저녁에 독서실을 가셔서 시험 당일이어야 돼. 중요한 건 시험 당일날 빈 여백에다가 내가 이 시험을 보면서 잘한 점, 뭐 잘한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준비 과정이 잘 됐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잘 됐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이 잘 됐다든가, 이런 거 준비가 잘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잘한 점 분명히 있어. 잘한 점이 없는 시험은 없는 거야. 그래서 잘한 점 분명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한 점이나 혹은 아쉬운 점, 내가 이런 것들은 아쉬웠다 하는 점들을 여기다가 아주 이거 잘한 점은 매우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씁니다. 영역별로 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은 어떤 점에서 잘못했고, 예를 들어 독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선택 과목 화작이나 문법은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라는 걸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써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거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말은 거기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쓰라고 그러면 제주종합반이나 재학생 애들이 이거 쓰라고 내가 시키거든. 현장 강의 하는 애들도 쓰라고 하면 대체로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 그거 모르냐고. 시간이 부족했겠지. 그지?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야. 3등급 미만 친구도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안 부족할 수 없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가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으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고민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지문 어려워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 지문을 붙잡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문학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문학에서 이런 측면의 독해가 지금 내가 혼란이 와가지고 좀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유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가 부족했는지 쓴 다음에, 이렇게 뭐가 부족했는지 쓴 다음에, 이 뭐가 부족했는지 쓴 것이 나중에 모이면 이것이 나의 학습 계획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자, 3월 모의평가 때 이런 걸 만들어 놨어. 4월 때도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만든 걸 5월 시작할 때,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결합시키다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보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내가 부족한 점이 이렇게 보이고 나면, 그러면 이 5월을 시작할 때 이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습 계획이란 건 별거 아니야. 내가 부족한 데부터 채워넣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내가 뭐를 부족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을 찾고 그 부족한 점을 모으고 모아서 그걸 다음 시험에 할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시험지에다가 반드시 적어보기 합니다. 적어보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능 전에 확인할 때쯤 되면 생각해봐. 모의고사가 3월달도 있고 4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고 9월달도 있고 10월달도 있지. 그러면 일단 대체적으로 여기 모의고사가 벌써 6개야. 여기다 네가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 거 아니야. 몇 개. 그러면 푸는 대로 내 부족한 게 나올 테니 10월과 11월 달 이 수능 보는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뭐를 보충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야 학습 계획을 세우지. 마지막에 내가 이런 부분을 채우면 점수가 좀 더 오르겠네.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 되겠네. 이런 부분을 내가 간과하면 안 되겠네. 선생님이 뭘 시켰는데 그 시킨 거 그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가 매우 중요하다. 자, 모의고사를 잘 보라는 말씀은 제가 시작 전에 드렸어요. 모의고사 잘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부족했던 점, 잘했던 점 정리해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더 계획을 다잡는 모의고사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4월달, 6월달, 7월달 모의고사 점점 성적이 올라가서 수능 가서 정점 딱 찍고 본인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